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힘, 즉 면찰 응력을 가할 때 점성체의 경우에는 면찰 속도, 탄성체의 경우에는 면찰 변형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타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그 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제 2개를 풀었었는데 오늘은 그 예제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하나 더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면찰 변형률은 아웃풋으로서의 면찰 변형률은 탄성체가 변형되는 건데 거리의 의미로 두면 생각하면 되고 감마로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면찰 속도는 우리가 어떤 속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감마에다가 감마 도트 점만 위에 하나 찍어주면 됐죠. 자, 일단 우리가 아웃풋으로서 탄성체의 아웃풋은 힘을 주면 딱 그만큼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리의 개념인 면찰 변형률이 되고요. 그 점성체의 경우는 힘을 받는 동안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인 거리를 힘을 준 시간으로 나눈 속도, 즉 면찰 속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를 두 개를 풀었었는데 탄성체의 면찰 변형률, 즉 움직인 거리의 개념은 움직인 그 거리가 3cm고 높이가 10cm였으면 움직인 거리를 높이로 나눠준 0.3이 면찰 변형률이 됐죠. 그 다음에 면찰 속도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5cm/s, 5cm라고 하고 시간을 나눈 거고 미리 시간을 나눠버렸어요. 시간 나눈 개념이고, 근데 높이는 20cm라고 하면 요걸 속도를 그냥 요 높이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 얘는 조금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제 거리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다 하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제가 요거는 앞에 예제가 이미 거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속도로 해서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 문제가 좀 어려우면 좀 반복해서 보고 그래도 어려우면 다음번에 공부해도 되니까 이건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0.2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그죠?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 책을 쓸 때는 단위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풀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혹시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단지 제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클렌징 크림 같은 걸 얼굴에 바르잖아요. 클렌징 크림 얼굴에 바르면 그때 문지르는 속도가 예를 들어 10cm/s라고 할 때요. 그죠? 할 때 클렌징 크림이 피부에 도포된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이때 면찰 속도를 구하시오. 즉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럼 면찰 속도란 거 많이 배웠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화장품을 피부에 문지르잖아요. 화장품을 피부에 문지르면 이때 그 면찰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면찰 속도에서 점도라든지 이런 값들을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머리를 감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손등을 이렇게 문지를 때, 마사지 할 때 과연 면찰 속도가 얼마일까를 계산하면 우리가 그 영역대에서의 물성을 파악해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면찰 속도를 계산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앞에 예제 4에서처럼 속도가 나왔죠. 10cm/s로 움직일 때 델타 Y는 뭐죠? 10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면찰 속도를 10cm/s를 10마이크로미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센치는 뭔가요? 센치는 센티미터라고 할 때 센치는 C가 그냥 알파벳 C가 아니고 이건 10의 마이너스 2승, 즉 100분의 1이라는 뜻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란 거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크로란 요 뜻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면
이것도 조금 이제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어려운 걸 그냥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0.1 미터 퍼 세크가 돼요. 0.1 미터 퍼 세크. 즉,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값을, 속도가 0.1 미터 퍼 세크가 되고, Vx를 델타 Y로, 델타 Y 나눠버리면 어떻게 된다? 10의 4승 퍼 세크분의 세크가 됩니다. 퍼 세크니까, 그죠? 자, 10의 4승, 만 정도 되는 거예요. 면체 속도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면체 속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빨리 문지르면 더 면체 속도는 커지겠죠. 면체 속도가 1, 2 이런 차원이 아니고 10의 4승, 10의 5승, 어떨 때는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숫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체 속도가 피부에서는 이 정도니까 나중에 이제 면체 속도에 따른 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데이터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체 속도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하죠? 우리가 원하는 그 면체 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면체 속도에서의 점도가 얼마나 걸 알아내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면체 속도는 피부에서 문지를 때 또는 기타 등등 여러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면체 속도를 구할 수 있구나 하는 것만 예제 5에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3과 4에서는 액체에 대해서는 면체 속도, 면체 응력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 변수로 잡고 고체인 탄성체에 대해서는 면체 변형률, 요거를 응답 변수로 두는 거죠. 응답 변수라는 게 결국 아웃풋이라는 거죠. 아웃풋. 그죠? 그래서 왜냐? 액체에서는 일정한 면체 응력을 받을 때 액체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느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천천히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만큼 변형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변형되는 그게 힘을 주는 시간 동안 계속 변형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이걸 변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흐른다고 하죠. 흐름. 그래서 액체의 움직임을 흐름이라고 표시하잖아요. 근데 탄성체의 경우는 힘을 면체의 응력을 받는 순간 지체 없이 바로 변형이 일어나요.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걸 면체 변형률로 아웃풋을 바라보는 거죠. 잡는 거죠. 이 아웃풋을 이 응답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성체와 점성체는 다르죠. 탄성체는 거리로 정의되고 점성체는 속도. 탄성체는 거리로 되니까 면체 변형률, 점성체는 면체 속도 이렇게 정의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인풋을 정했죠? 인풋이 뭐였죠? 인풋. 자, 지금까지 이제 인풋이 면체 응력, 아웃풋은 뭐였습니까? 아웃풋은 액체의 경우에는 면체 속도, 탄성체, 고체의 경우에는 면체 변형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인풋도 정해졌고 아웃풋도 정해졌죠. 인풋도 정해졌고 아웃풋도 정해졌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점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왜? 점도는 뭐였죠? 저항으로서의 점도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관계수, 인풋 값은 상관계수 곱하기 아웃풋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계수 값을 가지고서 저항의 의미를 파악을 했었고 이 저항의 의미로서 우리가 점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그 배를 불 때 저항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점도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그림을 봤었죠. 예를 들면 스킨과 로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킨에 대해서 부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스킨 위에다 배를 띄우고 힘을 주어서 불었잖아요. 부니까 부는 힘을 이렇게 줄 수 있었죠. 인풋은 뭐였습니까? 인풋이 바로 배를 부는 힘. 아웃풋은 뭐였죠? 아웃풋은 이렇게 움직인 거리인데 스킨의 경우는 움직인 거리가 스킨과 로션도 그렇고 힘을 주는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움직인 거리를 뭐로 나눠준다?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 나눠주니까 그게 바로 뭐다? 속도가 되는 거죠. 배의 이동 속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 2.3에서 배를 부는 힘은 인풋이죠. 인풋. 그 다음 상관계수가 R이 값,
그 다음에 배의 이동 속도, 아웃풋 값,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힘과 거리, 속도를 조금 레올로즈에 맞도록 엄격한 의미로 바꾼다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부는 힘은 뭐였나요? 면찰 응력, 스트레스가 됐었고요. 배의 이동 속도는 뭐죠? 배의 이동 속도는 면찰 속도가 되는 거예요. shear rate, 그죠? shear stress. 그럼 이 상관계수는 뭐가 된다? 이 상관계수가 바로 흐름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점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도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도는 상관계수 값을 가지고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풋 값은 상관계수 곱하기 아웃풋 값이니까 배를 부는 힘, 상관계수 이런 식이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죠. 요거를 식으로 살펴보면 응력은 뭐죠? 타우 값. 타우로 쓰기로 했잖아요. 타우. 근데 면차 속도는 뭐였습니까? 감마 도트였죠. 그러니까 점도는 뭐로 정의된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이타라고 불러요. 이타. 그래서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 이게 바로 점도식이 되겠습니다. 허탈하죠? 그죠? 이게 뭐 점도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또 길을 많이 왔잖아요. 타우가 면찰 응력, 그죠? 배를 부는 힘, 그다음 면찰 속도 감마 도트 이렇게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점도가 되는 거예요. 왜? 점도는 상관계수 흐름에 대한 저항으로서 우리가 점도를 정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 식에서 그죠? 인풋 값, 아웃풋 값 정의했기 때문에 요 상관계수 값이 바로 점도 이타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은 하나 외워둬야 돼요. 타우는 yx, 이게 앞에서 y축의 수직인 평면에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YY든지 XX든지 GG는 수직 응력인데 요게 서로 다르면 요거는 무조건 면찰 응력이 돼요. 그죠? 타우 Y축의 수직인 평면에 X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타우라고 외워도 돼요. 타우가 응력, 면찰 응력. 면찰 응력 타우가 가해지면 속도가 생긴다. 이 속도를 뭐라 부른다? 면찰 속도. 상관계수가 뭐다? 점도.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 요거는 꼭 외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요 식은 꼭 외워야 됩니다. 요게 바로 점도식이 돼요. 점도식. 그래서 오늘은 이 점도식과 이제 점도의 단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점도의 단위는 앞에서 파스칼은 공부해주기로 했잖아요. 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힘은 뭐였죠? 단위가 뉴턴. 파스칼은 뭐의 단위였죠? 응력. 즉,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을 파스칼로 하기로 했잖아요. 파스칼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점도의 단위를 살펴보면, 이것도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점도는, 그죠? 여기서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에서 타우의 단위가 뭐죠? 응력이니까 파스칼이죠. 감마 도트는 뭐죠? 감마 도트는 감마가 이 가로로 가는 길이를 세로의 길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숫자의 비율이에요. 복수 탄성률 아니면 여기서는 복수 탄성률은 뒤쪽에 나오고 이제 면찰 변형률이었잖아요.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도의 단위는 뭐다? 여기 감마의 단위는 없기 때문에 감마 도트는 뭐죠? 감마를 뭐로 나눈 건가요?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1, 세크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이타의 단위는 뭐다? 파스칼에다가 세크분의 1이 이렇게 넘어가면 파스칼 세크. 이게 바로 점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파스칼 세크. 그러니까 1 파스칼 세크. 요게 점도의 기본 단위는 아니죠. 일단 요게 점도의 단위가 되고요. 단순히 계산하면 파스칼 세크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파스칼 세크는 단위가 너무 큰 단위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게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크기 때문에 이걸 조금 줄이기 위해서 1파스칼은 우리가 센티미터 할 때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밀리미터 할 때 밀리는 뭔가요? 밀리는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000분의 1. 그죠? 밀리는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밀리는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M이 1파스칼세크는 1000mPa가 돼요. 왜? 밀리는 1000분의 1이니까. 1000 지어지면 1파스칼세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파스칼세크는 1000mPa예요. 또 1m는 1000mm잖아요. 1m는 1000mm이기 때문에 1파스칼세크는 1000mP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밀리파스칼 곱하기 세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센티푸아제라고 불러요. 센티푸아제. 그죠? 밀리파스칼 곱하기 세크를 센티푸아제라고 부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센티는 뭐죠? 센티는 100cm가 1m, 1m는 100cm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센티는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그러니까 센티는 100분의 1로 바꾸면 10포아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1파스칼세크는 1000mPa가 되고 1000mPa에서 mPa를 센티포아제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센티포아제는 센티는 100분의 1이니까 10포아제가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요런 단위에 좀 익숙한 친구들은 요 네 가지를 다 외워두는 게 좋아요. 1파스칼세크는 1000mPa고 mPa는 우리가 센티포아제로 정의가 되고요. 이건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센티는 아까 이야기했던 100분의 1이니까 10포아제. 그죠? 100분의 1이니까 지워지면 10포아제가 되는 거예요. 요 관계를 하나 외워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요런 단위에 좀 익숙한 친구들은 이렇게 외워둡시다. 근데 나는 이거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런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이러면 그냥 요 센티포아제만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가 보통 물의 점도를 1이라고 하는데 그 단위가 바로 뭐냐면 1cm포아제예요. 물론 이거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 이제 벌써 온도에 따라서 이거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물의 점도는 1cm포아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장품 회사에서 다 뭐라고 하나요? 미안합니다. 물의 점도는 1cm포아제고 보통 로션의 점도는 4,000, 5,000, 6,000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거는 7,000. 그 다음에 굉장히 점도가 높은 로션은 많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플루이드 12,000이라고 하는 제품은 점도가 12,000이에요. 12,000. 자, 그러면 점도가 5,000이다. 이 로션의 점도는 5,000이다. 이 로션의 점도는 8,000이다. 이 에센스의 점도는 3,500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의 점도는 100이 150이다. 아니면 물의 점도는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위를 안 붙이고 점도를 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장품 회사에서는요. 화장품 연구원들끼리. 그럼 그 단위가 뭐다? 바로 센티포아제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1파스칼세크는 밀리가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1000mPa하고 같고 mPa는 센티포아제로 정의되기 때문에 1000cm포아제하고 같고 그냥 센티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대로 센티를 숫자로 바꿔서 100분의 1을 넣으면 10포아제가 되기 때문에 1파스칼세크는 1000mPa, 1000는 1000cm포아제는 10포아제. 이걸 외워두면 좋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냥 센티포아제만 외워두고 물의 점도는 1이다 할 때 1cm포아제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서나 또 일반적으로 점도 이야기할 때는 센티포아제 단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티포아제라는 단위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길 바라고 요게 이제 일단 센티포아제만 앞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점도는 1cm포아제, 그 다음에 로션은 5,000, 7,000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 뭐다? 센티포아제다 단위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운동학 점도라는 게 있어요.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의는 뭐냐 하면 점도를 뭐로 나눈 거냐 하면 밀도로 나눈 거예요. 점도를 밀도로 나눈 거. 왜 점도를 밀도로 나누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공기의 점도가 크냐 아니면 물의 점도가 크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물이 더 예를 들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일상생활 걸어가는 것보다 물속에서 걸어가려면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점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기를 물처럼 밀도를 이렇게 빡빡 이렇게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기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밀도에서 비교한다면 하는 게 운동학 점도가 되는데, 혹시 이런 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게 좀 패스해도 좋아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책에 넣냐 하면, 우리가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물질 중에 하나 실리콘 오일이 있어요. 실리콘 오일. 이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면 이 실리콘 오일이 이제 굉장히 투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오일 중에서 디메치콘의 종류를 할 때 우리가 뭐 100CS, 6CS 이렇게 할 때 이게 바로 단위가 센티스토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운동학 점도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위가 센티스토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리콘 오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점도를 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점도의 단위 중에서 운동학 점도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